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어느 한정적인 기간 단위의 고용 계약을 쪼개서 계약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자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쪼개서 1년 동안에 몇 차례씩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쪼개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노동법이나 어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1개월, 3개월 가장 만연하고 있는 그 직종이 시설 관리 분야, 즉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랄지 환경미화원들에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1년 근처에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 공공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막론하고 여타 기간제 계약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이제 입주자 대표자의 의결로 인력을 공급하는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종사자들 인건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런 인건비의 퇴직금까지 합해서 1인당 1년에 총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는 경제인 환경위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1년 단위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 1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1개월이랄지 3개월이랄지 이런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랄지 연차수당 이걸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요.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31분의 퇴직금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그렇군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적지 않은 비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기타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부부나 가족들이 1년 단위로 회사 법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이 끝나고 B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일자리를 무기 삼아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되고 고분고분 해야 되고 이런 여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강주시 아파트 경비원을 몇 년 전에 조사해본 경우가 있는데요. 약 30% 정도가 이런 쪼개기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재계약 시 이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 눈치를 봐야 되고 부당한 지시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어떠한 시정 요구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꼭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경비원이 투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 쪼개기 계약이 이 고용 불안이랄지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억울한 현실을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기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60세 정년만 명시가 되어 있고 고용기간을 이런 경우에 1년 해라, 2년 해라 이런 법률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 마음인데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자 취업규칙 등의 갱신, 재계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 명시가 돼 있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충족한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취업규칙 등의 명시가 돼 있지 않아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을 달성하면 근로관계를 형성한다는
신뢰 관계가 있을 시 법원은 묵시적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서 상에 이러이러한 요건이 되면 재계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건 신뢰죠. 네. 그냥 계약서 상의 신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일자리를 소개할 때 당신은 한 달만 지나면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주겠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동기, 목적, 체결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신뢰관계를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요건이 성립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 기대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묵시적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은 네. 또한 계약 갱신을 몇 차례 했느냐, 그 다음에 같은 직장 동료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또한 그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이 모든 시설 관리 그 경비원이나 미화원들한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이게 내가 이게 갱신 기대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갖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개별 사례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노동단체들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지 오래인데요. 일단 이제 임금 초과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런 1년 미만 계약을 하더라도 월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자. 그러면 이제 퇴직금 그거 세이브 하려고 1년 미만으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없어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요구가 좀 담겨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몇 달만 일하고 문을 닫고 없어지는 업무라면 좀 모르겠지만 항상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놓고 보면 사실상 이 퇴직금은 노동자의 그 몫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 주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쪼개기 계약 이런 초단기 계약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변경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고용승계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그 아파트 입대일이랄지 용역업체 이런 쪽에서 어쨌든 그래도 고령이지만 건강이 허락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노인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을 지속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조업이나 기타 이런 서비스 공공 분야 같은 경우도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능률 향상, 애사심 제고 좀 이런 것들 위해서 쪼개 계약이 지양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